가격에 대해서 워런 버핏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MBA 수업을 맡게 된다면 자기가 가르칠 건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사업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투자 잘하느냐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업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두 번째는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즉 사업을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워런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저도 뭐 CFA를 공부했지만 CFA나 이제 기본적인 재무 분석, 요새는 대학에서도 많이 가르치는 재무 분석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모델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해봐요. 앞으로 우리 회사가 영원히 돈을 얼마를 벌 것이냐, 영원히 얼마를 벌 것이냐를 하나하나 따져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정확한 유추는 모두에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가능하잖아요. 1,000억짜리인데 내년에 뭐 순이익으로 봤을 때 100억 벌고 내후년에 120억 벌고 20%씩 계속 상승한다 라고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금리로 이 돈을 빌려서 여기 투자했을 때 돈이 될 것이냐 같은 것을 현가화 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얼마에 사면 잘 산 것일까,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800억이라고 보고 찰리 먼건 900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 20%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경제 변화, 어떤 경쟁의 변화, 산업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브랜드의 희석 혹은 브랜드가 잘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걸 margin of error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room of error가 있는 거죠. 에러, 내가 오판했을 가능성이 항상 뭐 10% 20% 많게는 30% 정도가 존재하는 건데, 아무리 열심히 분석을 해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자기 머릿속에 어떤 가격을 정하는 것, 비즈니스를 평가하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워런 버핏이 가르치고 싶은 1번이다. 요약하자면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지금 땡겨와서 지금을 봤을 때는 내가 얼마 돈 넣어서 미래에 그 정도 돈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냐를 정하는 과정이에요. 정했다고 해봐요. 500억이라고 정했어요. 그 다음은 협상입니다. 협상. 500억에 살려고 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500억에 거래되다가 600억이 됐어요. 70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야, 회사가 더 좋아졌나 보다 하면서 가격을 추종해서 내가 생각지 못한 게 있나? 남들이 왜 사지? 더 똑똑한 사람들이 사고 있나? 해서 700억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워런 버핏은 협상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500억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했으면은 500억 이상해서 안 산다. 600억 살래라고 시장이 찾아오면은, 누가 찾아오면 브로커가 찾아와서 600억이 사실 수 있는데 600억 사실래요? 그러면은 응, 안 사. 550억이면 응, 안 사. 여기다가 400억에 사실래요? 그러면 살게. 내가 500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400억에 살게. 오케이, 딜 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엔간한 비즈니스는 5분 안에 자기가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5분 안에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으면은 특히 이런 얘기도 해요. 일요일 날 온 전화는 대부분 살만한 딜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급하니까. 어쨌든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저 이러이러한 거 파는 이런저런 회사인데, 그럼 워런 버핏이 그래요? 회사 파시려고요? 저희한테 회사 팔면은 기존 오너들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원하신다면 계속 비즈니스를 계속 경영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할 때 돈도 더 넣어줄 수 있고, 우리 브랜드도 있고, 우리 크레딧도 있고,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신용도 있고, 참 우리한테 회사를 파는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에 파시려고요? 네, 2천억이요. 그러면은 안 사.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2천억 딜 던, 바로 사겠습니다. 이렇게 5분 안에 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왜 가능하냐를 살펴보면, 워런 버핏은 생각해보세요. 지금 53년, 54년째 매일 경제지를 읽고 매일 미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얼마 정도에 팔리면 좋겠다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 와서 그 산업에 대한 그 지형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다 이 회사는 500억 부르면 사야지, 2천억 부르면 사야지 하는 것들을 적어놨다가 실제로 전화가 오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자기 회계팀도 필요 없고 자기 변호팀도 필요 없다. 실사도 필요 없다. 난 당신 재무제표 지금 15년째 읽고 있기 때문에, 당신 연간 보고서 15년째 읽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싸게 팔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고 당신 요새 힘드실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당장 사드릴게. 바로 내일이면 내가 현금 쏴줄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아까 워런 버핏도 20-30% 정도는 틀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머릿속에 1,000억에 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일단 한 5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머릿속에 기록을 해놔요.
1000억짜리 회사지만 내가 500억 되면은 500억에 부르거나 500억 이하에 부르면 무조건 사야겠다. 그러면 내가 틀렸을 때도 알고 보니 1000억짜리가 아니라 800억, 700억짜리밖에 안 되는 회사였어도 싸게 사면 틀릴 가능성이 더 적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다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햄은 원래 무조건 싸게 사자주의자였어요. 무조건 가치 투자. 가치를 과거의 가치로 본 거죠. 벤자민 그레이햄은 이렇게 봤어요. 이 회사를 사자마자 장부에 적혀 있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억짜리 회사인데 이런 의자, 이런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보증금 다 청산하고 건물 있으면 사옥 있으면 사옥 다 팔아버리고 사람들 다 해고하고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회사를 청산하면 얼마냐. 청산하면 120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캐시 120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1000억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사자. 그러면 그 1200억의 자본을 들고 있는 회사가 사업을 너무 못하면 청산해버리면 되는 거고 빚까지 합쳤을 때 1200억 이상이 되면 아니면 1200억을 들고 설마 그렇게 사업을 못하겠어? 우리가 저렴하게만 샀으면 1200억보다 싸게만 샀으면은 어쨌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테니까 남는 장사다. 싸게만 사면 남는 장사다. 그래서 PBR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즉 장부에 있는 청산 가치보다 더 저렴하게만 살 수 있으면 남는 장사다. 워런 버핏이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투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위대한 투자자고 엄청난 기록을 남긴 워런 버핏이지만 살다 보니까 야 싸다고 샀더니 산업이 엉망이고 경영진도 엉망이고 엄청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의 질을 점점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야 과거만 가지고는 이게 쉽지 않다. 실제로 회사의 그 일부 지분을 사가지고 들고 있다가 청산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모든 주주가 다 모여서 청산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아무 때나 청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거기 남아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엄청나게 골치 아픈 일이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이다. 자기 스승을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자기 스승이 지은 책들이 세계 최고의 책이라고 주장하는 워런 버핏이지만 그렇지만 스승 때의 그 PBR 방식이 너무 약간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보통의 회사를 저렴하게 사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회사를 보통의 가격에 사는 게 남는 장사 같다. 코카콜라나 지금 애플이나 계속 뛰어난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고 돈을 계속 많이 벌 것이고 계속 승승장구할 회사들을 좀 저렴한 편으로 약간 비싸더라도 평균 가격 정도에 사는 게 더 남는 장사 같다. 엄밀히 얘기하면 성장주 투자랑 좀 다른 개념이지만 성장 개념이 들어간 거죠. 퀄리티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더 좋은 회사를 사자. 내가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 너무 잘 굴러가는 회사를 조금 비싸더라도 어쨌든 좀 저렴한 편으로 사자 라고 좀 선회를 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계속 이걸 이제 원칙을 바꿔간 거죠. 워런 버핏이 가장 독특하게 자기 사수와 다른 스타일은 이 퀄리티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파트너인 찰리 먼거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렇죠. 흔히 그레이엄의 철학에 필립 피셔의 철학을 더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워런 버핏도 그레이엄과 필립 피셔가 자기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두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립 피셔는 누구냐면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죠. 이분은 그 당시에 이제 정보가 부족하던 시대에 굉장히 탐정형, 아까 얘기한 탐정형 가치 투자를 잘 하신 분이에요. 탐정형이라면은 내가 사고자 하는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려면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고 해볼게요. 코카콜라에 가서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제휴사, 하청업체들한테도 물어보고 야, 이 회사 정말 좋은 거 맞냐? 뒤에서 보면 막 궁색하지 않느냐? 물어보고 경쟁사한테 가서 물어봐요. 펩시한테 가서도 야 코카콜라 어떠냐? 그러면 펩시에서 야 코카콜라는 진짜 못 이기겠어요. 진짜 못 이기겠어요. 너무 잘해.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 고객들한테 코카콜라 어떠냐 그러면은 나는 뭐 죽어도 코카콜라만 마실 거야. 나는 고깃집 갔는데 펩시 콜라 달라고 했는데 펩시 좀 화내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좋다. 괜찮다. 이런 정보를 직접 사람들한테 서너 명씩 인터뷰를 하고 다님으로써 정성적인 정보를 얻어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